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제5부 가운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의 제목은 임사체험의 특징인데, 그냥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10가지나 20가지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흥미있는 임사체험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그릇된 생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운벨트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런 정도의 것으로서 반야심경이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잘못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완전히 뭘 뒤바뀌어서 보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는 이게 삶이고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이해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과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말이 옳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뒤바꿔 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 본다면 그야말로 전도몽상일 겁니다. 임사체험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를 순식간에 해석하는 겁니다. 칼 융은 1944년 골절상을 입고 임장마에 왔을 때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하거나 했던 모든 것,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 같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그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나는 일어난 모든 것이 집합체다. 칼 융은 임사체험 중에서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때는 지난 날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임사체험 중의 특징은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것을 순식간에 다 회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삶과 죽음을 의미를 놓고 볼 때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깨어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뭐 다 기억도 하니까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꿈꾼 것도 기억하고 어릴 적 일부터 지난 과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을 꿀 때는 사실 꿈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꿈속에서는 그 꿈만 현실일 뿐, 꿈꾸기 이전에 과거도 없고 꿈꾼 후에 미래도 없습니다. 그 꿈 그것만이 현실입니다. 즉 꿈은 현재뿐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넓게 펴서 임사체험자들은 뭐라 하냐면, 죽는 순간 모든 과거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 이전 삶을 기억한다고 그러거든요. 즉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임사체험자들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는 삶의 상태에서는 과거의 기억은 없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전생을 모르잖아요. 임사체험자들이 또 말이 옳다면,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이 옳다면, 그 사람들이 본 것이 착각이 아니라면 그들이 경험한 죽음의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삶의 상태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다 기억을 하니까요. 전생 그 전생까지. 또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삶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에서는 전생을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즉 죽음이 삶이고 삶이 꿈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그야말로 뒤바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이라면 전도몽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임사체험자들과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을 엄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인데,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것은 임사체험자들이기 때문에 임사체험자들의 말을 중심으로 엄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뇌의 작용으로 설명하기 힘든 임사체험 사례를 다시 살펴보고 브루스 그레이슨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 강의에서 강의한 것을 지금 4가지를 골랐는데, 그 3부 제6강에서
팸 레이놀즈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팸 레이놀즈에게는 면밀한 의학적 관찰이 쭉 수술 동안 있었고 상세한 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도 없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상태에서 수술 도구와 의사들이 대화를 정확히 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대과학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부 제4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브루스 그레이시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응급실에 배정됐을 때 홀리라는 환자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루스 그레이시는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 있었는데 그 휴게실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슨 박사가 스파게티를 먹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그 얼룩도, 넥타이 얼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핀반 롬멜의 경우에는 3부 제8강인데 7일간 의식이 없던 환자가 커튼 뒤 일을 정확히 알고 간호사가 빼서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자기의 틀니가 어느 사람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던 환자가 커튼 뒤에 있는 일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알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본인이 직접 유체이탈도 체험도 하고 또 본인이 망자를 만납니다. 쉽게 말해서 요새 말로 말하면 귀신을 만난 거죠.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 빛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이 입은 옷의 색깔, 디자인, 세밀한 모양 등은 물론 자신을 소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병실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4, 5세기를 부정하는 또 임사체험 중에서 임사체험자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유체이탈과 4, 5세기를 부정하는 20여 가지 대안론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4가지 사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은 한 가지 대안론을 놓고 본다면 다른 비판자들이 보기에도 그건 대안론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또 나오죠. 그것도 또 다른 비판자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타당치 않아서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20가지나 나온 겁니다. 대안론이 많다는 것은 비판자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대안론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대안론은 위에 맞서 말씀드린 4가지 임사체험 사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사체험이나 윤회를 연구한 사람들은 주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의대를 막 졸업한 후 홀리 임사체험 얘기를 듣고 기절할 듯이 놀랐지만은 자기가 진료했던 거를 이제 기록을 써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신과 진료팀에 진료 기록을 보고할 때는 홀리 얘기를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그런 걸 자기 본대로 그런 걸 봤다고 쓴다면 그레이스는 자신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정도로 임사체험이나 윤회를 연구하는 것은 그 주의 시선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레이슨 자신도 홀리가 육체에서 분리되어 응급실에서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서 일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지만은 자기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안 믿을 수 없죠. 그리고 그때는 그레이슨 자신도 바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을 때였습니다. 다시 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하는 그럴 때였는데 이 그레이슨이 홀리의 체험을 한 다음에 50년 동안 그걸 해결해 보려고 임사체험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레이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사체험이나 이 윤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판적이거나 또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거나 이 사람들이 옹호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기 어려운데 그레이슨은 우호적 회의주의자입니다. 선뜻 믿지도 않지만은 끝에서 부정도 안 하고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보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브루스 그레이슨을 뽑았습니다. 자, 그럼 브루스 그레이슨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죠. 버지니아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명예교수 브루스 그레이슨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브루스 그레이슨 쓴 책 After Life에 나오는 얘기를 요약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영어로 After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우리나라 말로 After Life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어렸을 적부터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의 잣대로 삶을 대하도록 화학자인 아버지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주류 과학을 쫓으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정신의학자로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미시간 의대 전임 교수가 되었고 코네티컷 대학교에서는 정신과 과장을 지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체스터 칼슨 기금으로 신경행동학 교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관련된 유엔의 심포지엄에서 강연한 특권도 누렸으며 의학 연구로 여러 상을 받았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석학회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이 석학회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주 우수하다고 보고 뽑아준 거거든요. 정신의학회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81년 뜻을 같이 하는 정신과 의사들 및 과학자들과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를 설립하고 25년 넘게 협회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임사체험연구라는 학술지 편집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1000명이 넘는 인사체험 사례를 모으고 연구하면서 이런 체험을 단순히 꿈이나 환각으로 넘겨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기가 5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홀리 이 얘기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홀리 체험을 한 다음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대립되는 양쪽 주장을 한번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한편으로는 임사체험이 아직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없긴 하지만은 우리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적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과학이 밝히지 못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중이니까 이 점에서 그는 지난번 2강에서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보다 더 신중하죠. 50년 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과학적인 프로세스가 있지 않을까 찾는 중이니까 그러면서 한편 또한 임사체험은 영적인 산물이라는 믿음도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뇌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정신기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홀리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홀리를 잊고 싶어요. 그렇게 이상한 거는.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도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설명을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는 임사체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과학자들이 특별하게 흥미있는 것을 몇 가지 꼽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사체험자들이 말한 특징을 10가지, 20가지를 말하는데 그레이스는 그게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힘들거나 흥미를 가질 만한 특징이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체험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뇌의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 심리학자 조 그린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하임이라는 독일의 아주 지질학과 교수가 등산하다가 떨어지는 순간 인사체험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의 과거를 체험했다는 것을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에 과거를 다 경험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속도가 우리가 평상시의 속도가 다르죠. 그걸 써놓으니까 심리학자 조 그린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임이 출혈한 순간에 경험했던 설명이 바로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주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임사체험자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관념을 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긴 세월의 이 얘기를 순식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의 특징이겠죠. 그럼 인생 되돌아보기입니다. 사람들이 상실감, 죄책감, 갈등이나 패배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과 해온 일에서 의미를 찾도록 임사체험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동을 바꾸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바라라는 그 어떤 여자아이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굉장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많이 삐뚤어졌겠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 또 학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32살 때 척추 수술을 받다가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학대받던 어린 시절을 다시 경험하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뭘 느꼈냐면 어머니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삶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다시 체험한 일은 자신이 학대받은 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학대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삐뚤어졌기 때문에 나를 학대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가 괘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대하는 어머니가 불쌍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변하면서 자기는 자기 아들한테 학대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 브루스 그레슨 같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라서 환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꾸준히 이런 거를 들어가면서 설득하려면 뭐 3, 4년까지 안 되고요. 5년, 6년씩 걸려서 겨우 치료가 그것도 조금 되는 정도지 완전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임사체험은 하자마자 바로 이 증상이 치유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 그레이스는 2년 6개월간 심장병으로 입원한 환자 1600명 가까이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116명이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박동이 멈췄던 환자 중 10%, 그러니까 한 12명쯤 되겠죠. 그리고 심장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지만 심장마비나 다른 심각한 심장질환을 겪은 환자의 1%가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00종의 1%니까 한 18명 정도 되죠. 그럼 아까 12명하고 합치면은 대개 30명 가까이가 임사체험을 했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체험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도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만든 움벨트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건데 그 바깥의 일은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화적, 종교적 은유를 동원해서 자기 임사체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갔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그런 터널이 아닙니다. 비유로서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죠. 빛을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닙니다. 표현하려니까 그냥 은유로서 빛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몸에서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홀리 경우가 그 하나만 갖고는 믿어지지 않아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유체이스트 얘기를 듣고 한번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과학적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또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 트럭 운전사 엘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시 임사체험은 우리 두뇌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트럭 운전사 엘 설리반은 어느 월요일 아침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배차 관리자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심장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곧바로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수술 중에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된 위에 누워서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고 자신 심장도 봤어요. 그런데 쓱 보니까 외과 의사가 날아가려고 애써서 팔을 펄럭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레이슨이 들어보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 중에 팔을 그렇게 날아가려고 흔든다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슨이 생각하기를 전신마취 중에 이상한 꿈을 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꿈에서는 뭐 별걸 다 꾸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엘 설리반한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엘 설리반이 말하기를 알아요. 나한테도 참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 다음 내가 있는 곳에 오른쪽 아래로 시선을 돌렸더니 갈색 망토를 걸친 인물이 따뜻함, 기쁨,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찬 느낌을 휩싸인 채 빛나는 곳에서 내게로 다가왔어요. 행복감이 솟아오르면서 기쁘게도 그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난 거죠. 사후세계에 들어간 거네요. 어머니가 37살, 내 나이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제 50대가 되었고 보자마자 어머니가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냐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심장에서 그 수술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몸에서 피를 다 뽑아서 심장을 멈추게 하고 수술하려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에서 지금 동맥에서 피를 뽑는 거예요. 그때 또 뭐냐면은 외과 의사가 날아다니는 파리를 쫓아오듯이 바로 움직인다고 했던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브루스 그레이슨한테는 옛날 자기가 50년 전에 경험했던 홀일이 떠올라서 이 애를 수술한 외과에서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아주 엄격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외과 의사는 애리 한 마리 사실임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에서 수술 훈련을 받을 때 멸균 장갑을 낀다면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오염물질을 옮길지 몰라서 손을 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손을 자유롭게 두면은 뭔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멸균 가운을 입은 자기 가슴에 손을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로 뭔가 만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손가락 대신에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가리키며 조수를 지휘한 겁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엘설리반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 장면을 본 거죠. 그 유체텔밖에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체텔과 4, 5세계 체험 말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사체험과 환각. 임사체험자들이 본 것이 환각일 가능성 없는지 이걸 또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마이클 세이보 박사에 의하면 임사체험자는 예상 밖의 일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들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모셔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심장 박동이 멈췄다 되살아났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환자는 모호하고 어긋난 부분이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 그러니까 브루스 그레이슨이 근무하는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페리 사토리도 마이클 세이븐과 같은 말 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은 아주 묘사가 정확하고 그냥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이 흐리다는 거. 그 다음에 심리상담학 교수 제니스 홀드는 임사체험 중 육체와 분리되어 인식한 일에 대한 기록 93건을 검토했는데 92%가 완전히 정확했고, 그러니까 81명 정확했고 6%는 조금 어긋났고 1%는 완전히 어긋났다.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사체험 중 육체에서 분리된 채 본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저 환각 정도로 치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임사체험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준다 한들 그들의 주장은 개인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통제된 실험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브루스 그레이슨은 또 통제된 실험을 조사해 봤더니 1990년 후 실제 임사체험 중 육체에서 분리되어 인식한 게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보려는 시도가 6건 발표됐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연구자들은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아주 생각지도 못한 것이 보이도록 놓아뒀습니다. 6차례 연구를 통틀어 12명이 임사체험을 했는데 그들 중 아무도 이상한 물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통제된 실험에서는 유체 이탈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제된 실험에서 유체 이탈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유체 이탈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홀리의 경우라든가 엘설리반 경우처럼 명확하게 간접 다른 식으로 확인해서 그 사람의 체험이 확실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